실제로 제가 어제 만났던 부모님인데 저희 아이는 안으면 너무 잘 자요. 근데 내려놓으면 바로 깨요. 근데 내려놔서 재우자고 하자니 이 아이가 너무 울고 제 욕심 때문에 내려놓고 재우는 것 같은데 수면 교육을 꼭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항상 받아서 밥을 먹어야 되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화장실을 가야 되거나 안아서 세워서 잠을 잔다고 하면 편할까요? 안녕하세요. 육아메이 도영경입니다. 아이들 잠 안 자서 고민하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슬립베러 베이비의 김지연 대표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현재 슬립베럴 베이비라는 영유아 수면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를 이끌고 있는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수면 교육이라고 하면 조금 어린 아이들에게 많이 이제 적용한다고 이제 생각하시는데 사실 수면 교육도 넓게 보면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 제 딸한테도 수면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애들이 체력이 늘어나니까 안 자려고 하고 조금 더 늦게 자려고 이제 딜을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수면 교육이라는 거는 계속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잠자는 습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에서 수면 컨설턴트 자격 과정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곳에선 과연 무엇을 배울까? 네.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자격증 코스는 사실 수면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전반적으로 배워요. 수면이 어떤 건지 그리고 또 어른의 수면과 아이의 수면도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수면은 또 어떤 패턴으로 그 패턴을 사실 이해해야 수면 교육을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 0에서 2개월, 뭐 3에서 6개월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을 때 그리고 또 학령기 아이들까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니면 초등학교 전후반 아이들의 그 수면의 특성 그리고 이 부모님들이 이 개월수에 그리고 이 나이대에 가지는 부모님들의 전반적인 고민 그런 것들이라든지 수면 압력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부터 그 수면 압력을 활용해서 이 수면 압력이 깨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왜 이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격증 코스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 성인들도 불면증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머리만 대면은 그냥 잠들고 네. 잠을 계속 자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잠이라는 게 너무 저는 행복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보면은 안 자고 싶어 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수면 교육에 어렸을 때 성공을 했더라도 이제 유아기 때 돼서 동생이 태어나거나 그랬을 때 와서 다시 방문을 왜 엄마 나만 혼자 자 이런 느낌으로 방문을 두드린다든지 네. 놀려고 해서 이제 훈육이 안 되는 경우에 수면 습관이 다시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 좀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은지 궁금해요. 약간 이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첫째 아이가 아예 수면 교육이 안 된 가정도 있고 네. 아니면 첫째 아이는 슬립베럴 베이비랑 너무 잘해서 잘 자서 우리 둘째 아이도 잘 자게 하고 싶다. 약간 이런 가정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첫 번째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째 아이가 아무래도 못 자면 부모 중에 누군가는 꼭 같이 자줘야 돼요. 그러면 그 둘째 아이는 다른 양육자와 같이 방에 쓰면서 수면 교육을 하라고 이렇게 코칭을 드리는 편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좀 반대로 첫째 아이를 다시 그때 수면 교육을 하고 싶어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수면 교육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네. 그럴 때는 저는 웬만하면 좀 인터벌을 두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임신하고 막달 때 막 열심히 수면 교육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아이가 나와야 되니까 첫째 아이를 굉장히 빨리 수면 교육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때는 저는 좀 3개월의 텀을 두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둘째 아이가 출산하기 3개월 전에는 수면 교육 하지 말고 그리고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3개월 후 수면 교육 하지 말고 사실 수면 교육이라고 하면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주는 저는 이렇게 항상 표현을 드려요. A라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아이한테 B라는 새로운 습관을 그냥 입혀주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뭔가 수면 교육을 해서 이 아이의 인생이 막 다 바뀌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좋지 않은 습관을 그냥 올바르고 안전한 습관으로 바꿔주는 과정이에요. 근데 사실 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뭔가 인생의 격변기
스트레스가 많은 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어린이집, 뭐 초등학교 입학이라든지 이렇게 둘째 아이나 셋째 아이가 가정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 첫째 아이가 너무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고 부모님들도 이게 마음이 너무 급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급하면 수면 교육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가지고 여유를 가진 다음에 우리 첫째 아이도 둘째 아이가 적응이 되고 엄마도 둘째 아이 키우는데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그러면 엄마도 아빠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그때 수면 교육을 하라고 좀 조언을 드리기는 하죠. 너무 공감 가는 게 저희도 임신해서 거의 이제 아이 출산을 앞두고 코칭을 신청하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 수면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연령대가 되면은 생활 습관이 안 잡혀 있으니까 벌써 걱정이 되는 거죠. 동생이 태어났을 때 밥 먹이는 것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그런데 마찬가지거든요. 너무 조급하게 하면 안 돼서 아이 일단 낳고 그 다음에 오시라 생활 습관보다도 이제 애착 부분을 그래서 설명을 드리거든요. 맞아요. 너무 중요한 것 같고 사실은 얘기 들으면서 저는 지금 제가 수면 교육에 성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잘 때 옆에 있어요. 10살인데. 근데 이거는 선택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시간이 아니면 아이랑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잠을 막 제가 재워주는 건 아닌데 그냥 얘가 잠들 때 옆에서 제가 책을 보거나 이러면서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분리수면인 거죠? 잠은 따로 자요. 분리수면이랑 수면 교육이랑 많은 부모님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리수면은 그냥 다른 방에서 자는 거예요. 네. 다른 방 다른 침대. 근데 수면 교육이라고 하면 스스로 자는 습관인 거죠. 수면은 원래 독립적인 거예요. 원래 누가 재워줘야 되거나 원래 누가 먹여줘야 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건 생존에 그냥 직결되어 있는 하나의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수면 교육은 정말 간단하게 생각을 하자면 그냥 스스로 자는 거. 우리 어른처럼. 어른도 밤잠 자기 전에 목욕을 하고 세수를 하고 또 잠옷을 입고 우리 침대에 가가지고 노곤노곤 내 좋아하는 침대에 입을 해서 눈을 감고 집중을 하면서 스르르 잠이 들듯 수면 교육도 이걸 아이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얘기를 들으면서 보니까 그럼 저는 쉬다법? 네, 쉬닥법. 그게 쉬하면서 토닥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수면 교육을 사용을 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게 그건지 알게 됐거든요. 그렇게 치면 저는 아이가 자꾸 말을 걸 때 눈은 감고 말은 줄이고 뽀로로를 안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면서 아이가 자기 수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컸을 때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요. 계속 안아서 달래면서 얘를 재운 것이 아니라 맞아요. 스스로 잠들도록. 맞아요. 지금도 뒤척이면서 자기 혼자 뭐 상상하면서 이러면서 잠들거든요. 네네네. 그럼 저는 옆에 이렇게 있고 때로는 제가 못 재워줄 때는 혼자 그냥 뭐 잘 때도 있고 성공한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그 보면은 체크리스트가 수면 교육해가지고 5개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졸려하는 신호 파악, 수면 의식, 아이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수면 환경, 먹놀잠, 수면 교육 방법 선택. 이렇게 보니까 수면 교육을 굉장히 넓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도 수면 교육을 그냥 어떤 방법적인 부분으로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저는 다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먹놀잠이라는 게 근데 이거는 결국에 생활 습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동그라미 안으로 먹놀잠이 들어오면 생활 습관이 중심이 되면은 자는 것도 이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서 수면 교육을 중심으로 두고 여러 가지를 보신 거니까. 그래서 저는 환경 만들어주는 거 저도 열심히 했던 것 같고 수면 의식 진짜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요. 뭐 졸려하는 신호 파악 다 잘 하고 있네요. 근데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는 저는 아이가 아무래도 한 명이다 보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여기 체크리스트가 29페이지에 있는데 수면 교육 할까 말까 고민된다면 체크해 주세요. 무조건 하세요. 이게 아니라 고민된다면 체크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수면 교육이 필요 없는 경우가 5가지가 있는데 저는 사실 다는 아니고 3개. 그러니까 아이를 재우는데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아이와 함께 자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일단 잠들기는 어려웠는데 잠들면 안 깨어요. 저희 아이가 너무 좋죠. 예. 그리고 아이가 잠을 잤던 안 자든 상관이 없이
저는 육아를 하는데, 왜냐면 저는 시끄러워도 잘 자고 제가 잠을 잘 자는 편이라서 그런 게 상관이 없었고, 화는 많이 났던 것 같은데 애가 한 명이라서 일단 네네네. 예, 그런 부분 어느 정도 예. 가능하죠. 그리고 저는 이제 눕혀서 재우는 그 수면 교육을 돌 때부터 해야겠다라는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좀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기준 자체가 없는 경우들도 너무 많고, 맞아요. 또는 너무 기준이 명확해서 막 이대로 아니면은 안 돼. 수면 교육 성공 안 하면 큰일 나. 그런 부모님들도 계신 것 같아요, 사실. 맞습니다. 예, 그 부모님들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성공하는 부모님들의 좀 공통점이 있을까요? 혹시 실패하는 부모님들과? 성공하는 부모님들은 아이도 로봇이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아세요. 근데 이게 되게 이 아이가 스케줄대로 움직여야 수면 교육이 성공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그 스케줄대로 성공한 엄마의 후기를 보고 수면 교육을 했다, 수면 교육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부모님들이어서 그런 건지, 수면 교육을 저희가 했었을 때 선생님 오늘 진짜 대박, 너무 잘 잤어요 애기. 뭐 애기 10분밖에 안 울었어요. 10분 만에 잤어요. 이런 부모님들도 계시고, 선생님 어제는 3분 만에 잤는데 오늘은 10분이나 걸렸어요. 저희 아이 오늘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제가 아까 접시를 깨트렸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10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사실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우리 자체에게 봐보면, 아니 어떤 사람이 3분 만에 잡니까? 어떤 사람이 10분 만에. 사실 우리 수면 시간은 나의 피곤도와 이런 거, 이 뇌에 조절하는 거에 따라서 사실 입면 시간은 너무나 달라질 수 있고, 뭐 3분이든 10분이든 너무나 정상적인 입면 시간인데, 이게 뭔가 나 때문에 라는 그 죄책감이 좀 강하시거나 불안감이 굉장히 높으신 성향이시거나, 아니면 이 아이가 뭔가 좀 완벽해야겠다는 그 완벽주의자 성향이시면 수면 교육이 좀 힘드시고 오래 걸리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수면 교육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면 교육이 더, 그리고 요즘에 어릴 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사실 행동주의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들이 그 반응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더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잘 스케줄대로 하기가 쉽죠. 맞아요. 그런 환경을 통제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하나의 시작인 거고, 아이와 합을 맞춰가는 어떤 부모님이 아이를 관찰하고 뭔가 아이가 즐거운 그 수면 환경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첫 시작인 건데, 이거를 너무 완벽하게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좀 저는 우려가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수면 교육에 성공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또 좌절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 수면 교육을 했듯이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거를. 수면 교육뿐만이 아니라. 근데 아이는 계속 커가고, 맞아요. 예,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지금에야 내가 뭐 환경을 말씀하셨듯이 통제를 하고 스케줄을 맞추고 뭔가 완벽한 육아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사실 본질적으로는 내가 스케줄을 통제하는 것이 수면 교육이 아니라, 수면 교육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스스로 자는 거, 그냥 그 기초 습관, 그냥 그걸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면 훨씬 사실 숨통이 트이죠. 그럼 밥도 물론 힘들어 하시지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스스로 먹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는 게, 그러면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식단을 만들어준다든지, 아이가 음식을 입에 넣었을 때 박수 쳐주면서 리액션 해주고, 이런 거를 저희도 얘기를 하거든요. 네. 똑같은 거잖아요. 수면 교육도 그냥 너가 스스로 먹어, 안 먹으면은 엄마가 뭐 밥 안 줘, 이게 아니라 너가 스스로 자야 돼, 울어도 엄마는 몰라, 이게 아니라 아이가 마치 좋아하는 반찬을 깔아주듯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하루를 전체를 다 관리를 해주시는 거죠? 맞아요. 하루 스케줄을 전체적으로 다 보고 새벽에 얼마나 깼는지 그런 거에 대한 뭐 있죠. 뭐 예를 들어 12시 이전에 깼었으면 뭐 때문에 깼었을 가능성이 크다. 뭐 12시 이후에 깼었으면, 그리고 뭐 4시부터 6시에 깼으니까 뭔가 약간 그렇게 과학적으로 좀 이유들이 있는데,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이들은 기질이나 성향이나 자기가 편애하는 것들이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이 영유아기, 제가 만나는 이 아이들의 사실 제일 딜레마는 이걸 말로 표현을 못해요. 근데 부모님들은 약간 웬만하면 좀 그냥 이 환경에서 이 아이가 적응을 하게 하는 부모님도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 적응을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제일 여름에 저희가 많이 만나는 거 온도거든요. 온습도. 막 애기들이 27도, 28도 이런 수면 공간에서 엄청 깨요. 그러면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건 사실 이미 기초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런 수면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더라도 그게 안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했었을 때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보죠. 이 아이가 어떤 거에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빛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소음도 굉장히 많았어요. 막 이제 새벽 배송 많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배송하는 것들 때문에 깨는 거라든지 아니면 온도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런 좀 편안한 수면 환경, 쾌적한 수면 환경을 조성해줬을 때의 변수들을 계속 줄여가면서 수면 교육을 좀 컨설팅을 하는 편이기는 하죠. 그 감각 때문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활 습관에서도. 저 만났던 아이 중에는 온도가 24도가 아니면은 잠을 못 자는데 그거를 아이가 자꾸 확인하는 거야, 감각적으로.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항상 쾌적한 환경으로만 그럼 해주면 쾌적하지 않은 뭐 다른 바깥에서 잘 수도 있고 그랬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습관이 잡혀있는 다음이면 괜찮을지. 습관이 닫혀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사실 24.5도라고 못 자는 거는 그거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아이는 사실 아이들은 뭐 태열이 많잖아요. 좀 아무래도 온도 조절 능력이 어른보다는 좀 낮으니까. 근데 사실 살아가면서 계속 뜨거운 환경에서도 한번 노출도 되어보고 좀 추운 환경도 노출이 되어보고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이 몸에서도 조금 조절이 돼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그냥 27도에서도 한번 잡아 너는. 근데 이 아이는 열이 너무 많아서 땀을 많이 흘리는 아이예요. 근데 새벽에 깨요. 그럼 부모님들은 그거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예요. 얘는 27도 환경에서도 살아야 되고 24도 환경에서도 살아야 되는데 그럼 너 그냥 27도에서 잡아.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연령도 너무 어리고. 맞아요. 연령도 너무 어리고 자기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아이가 수면에 온도 때문에 내가 24도로 아니면 그게 23.5도이든 23도이든 그걸로 고쳐줬었을 때 이 아이의 수면의 질이 확 올라간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내가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만큼은 해주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동남아를 못 가고 이런 건 아니죠. 점점 자기도 적응을 해야겠죠.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내가 24도의 환경에서 예를 들어서 계속 편안하게 잤던 경험들이 오래 쌓여 있으면 잠이라는 건 일단 편안한 거야라는 생각이 갖춰져 있으면 조금 환경이 안 좋아서 불편하더라도 내가 나는 좀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나의 어떤 환경을 만들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막 신경질적으로 강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럴 때 좀 편안하게 수면할 수 있어라는 걸 알고 즐겁게 찾을 수도 있는 거니까. 맞아. 그런 어떤 생활 습관 훈육과 어떤 문제를 다루는 것의 문제이지 그 자체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맞아요. 저는 사실 이 수면 습관, 수면 교육이라는 걸 자전거 타는 거에 되게 많이 비유를 해요. 그럼 자전거 타는 것도 사실 습관이고 능력이거든요. 이걸 내가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따릉이를 탄다고 뭐 자전거를 못 타는 것도 아니고 내 자전거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이 두 발로 자전거를 밸런스를 잡고 이것만 찾아가면, 그리고 뭐 따릉이 처음에 타면 좀 불편할 수는 있겠죠. 내 자전거가 아니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적응을 해나가니까. 그래서 이 수면이 좀 부족했던 아이들이, 그리고 수면이 굉장히 퀄리티가 낮았던 아이들이 컨설팅 때 많이 오니까 최대한 그 수면은 사실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없으면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초반에 아이들이 엄청 자요. 막 몰아서 자요. 그래서 막 얘가 이렇게나 많이 자요. 막 이러다가 갑자기 다시 뚝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에서, 그러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가 아니라 이 아이한테 수면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최적화해서 채워주고, 그렇게 해서 습관이 들었을 때 언제 어디에서도 잘 자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기질적으로 환경이 너무 변화가 예민해서 다른 공간이 너무 불안해서 또 못 자는 아이들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은 나에게는 너무나 편안한 공간이고 나에게는 제일 메인 수면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 또 다시 돌아오죠. 그러니까 아이에게 맞는 환경을 만들어 주되 중요한 거는 부모님이 그것을 내가 만들었어 완벽하게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 조심하면은 맞아요.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좀 우려가 됐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되게 명쾌하고 오히려 굉장히 과학적이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를 잘 알아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렸을 때 우리 아이가 비 때문에 잠을 못 자네 이게 결국에는 그 비 때문에 무서워서 어디 공간에 못 들어가거나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럼 얘기를 들어보면 어렸을 때 잠도 뭐 불을 끄면 무서워했다든지 아니면 뭐 오히려 빛이 강하면 아예 잠을 못 들었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떤 감각에서 좀 더 예민한지를 좀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는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수면 컨설팅을 하면 뭔가 저희가 아이를 바꿔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희도 그래요. 양육 코칭을 하면은 이 아이가 뭔가 이렇게 고쳐 나간다. 네. 아니거든요. 그게 맞춰 나가는 건데. 맞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이 수면이 힘든 아이를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되는지, 이 아이가 불편해하는 건 뭔지 사실 그래서 부모 코칭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세요. 피드백으로. 이거는 저희 아이 수면 교육이 아니라 진짜 제가 이 아이의 수면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좀 알게 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라는 피드백을 정말 많이 해주시죠. 네. 그러면 너무 방향을 잘 맞게 또 해주시네요. 근데 진짜 그 훈육 코칭이나 양육 코칭도 사실 동일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수면도 어떻게 보면 큰 양육 코칭 안에 한 부분인데 네. 지금 수면 교육이 많은 관심을 받는 거는 가장 처음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부모님들이 마주하는 어떤 어려움이다 맞아요. 보니까 그렇고 또 원령이 어리다 보니까 좀 더 우리가 세세하게 신경 써줘야 될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잠이 대부분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많이 아이가 힘들어하면은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수면 교육을 이제 컨설팅을 시작하시고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라거나 앞으로의 어떤 대표님 생각하는 또 수면 교육의 방향 이런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사실 수면 교육이라고 하면 제가 이 2년 반 전에 사실 슬립베럴 베이비가 만들어진 지 한 2년 반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2년 반 전에 저도 이제 아기를 낳았으니까 아기가 안 자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맘카페에 들어가 보면 수면 교육에 대한 니즈는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2돌까지는 통잠 못 잤어요. 뭐 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그래 그럼 내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나? 내가 나쁜 부모인가? 내가 나 편하려고 우리 아이를 스스로 재우려고 하나? 이렇게 좀 죄책감을 가지시는 수면 교육을 하신 부모님들도 계시고 아니면 그것 때문에 엄청 고민하시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계셨어요. 실제로 제가 어제 만났던 부모님인데 저희 아이는 안으면 너무 잘 자요. 근데 내려놓으면 바로 깨요. 근데 내려놔서 재우자고 하자니 이 아이가 너무 울고 제 욕심 때문에 내려놓고 재우는 것 같은데 수면 교육을 꼭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항상 받아서 밥을 먹어야 되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화장실을 가야 되거나 안아서 세워서 잠을 잔다고 하면 편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또 그러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안아서 재우는 건 이 아이의 당장에 닥친 울음, 이 아이가 졸린데 잠을 당장 자야 되는데 이 당장 해결하지 못해서 찾은 솔루션이거든요. 안아서 재우든 뭐 그거를 포대기해서 재우든 쪽쪽이를 막 계속 셔틀을 해서 물려서 재우든 그러니까 당장에 이 아이의 울음만 보시지 마시고 수면 교육을 했을 때 좀 크게 이 아이가 왜 못 자는지 그리고 이 아이가 못 자는 걸로 인해서 이 아이에게 일어날 수 있는 영향들 사실 우리도 수면을 하지 못하면 삶의 퀄리티가 매우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봐주시고 수면 교육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먹는 것도 식습관이든 수면 교육도 교육이 아니라 그냥 습관 잡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해서 사실 이 출판사에서 저한테 의뢰가 왔었을 때 되게 고민을 했었어요. 컨설팅
하는 코칭을 했었을 때 혹시나 약간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희 슬리페럴베비 졸업생분들이 수면 교육을 했다라고 말을 하면 되게 공격같이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서양처럼 애기 키우면 안 된다고, 애기는 같이 안아서 재워줘야 된다, 젖물려서 재워줘야 된다, 이렇게 엄청 운수를 드시고 그거에 되게 상처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책을 한 분이라도 읽어보시면 수면 교육에 대한 인식이 조금 바뀔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나 저의 수면 교육에 대한 가치라든지 신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었으니까 한번 이 책을 많이 도움을 받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 잘 잘 수 있도록, 통잠 잘 수 있도록 네, 많은 부모님들과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